먼저 조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영어로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문장에 mood나 mood를 더해서 의지나 의무 아니면 추측 등의 개념을 표현하게 해주는 거죠. 먼저 can과 could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뜻은 뭐뭐 할 수 있다란 뜻이 되겠죠. 둘 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can은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지금을 포함한 어떤 미래까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무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that can't be true.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 It can be very cold in winter. 겨울에 여기는 정말 추울 수 있어요. 처럼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I can play the guitar 라고 표현을 하면은 나는 기타를 칠 수가 있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연습을 꾸준히 하는 어떤 순간까지는 기타를 칠 수 있다는 뜻이겠죠. She can swim like a fish. 그녀는 물고기처럼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수영을 잘한다는 뜻이 되겠죠. I can see the house now. 이제 그 집이 보여. I can't hear you. 안 들려. 처럼 그 순간에 뭔가를 지각할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could는요. could는 당연히 can의 과거로 쓰일 수가 있어요. back shift라고 해서 she said. 그 여자가 말했어요. 라는 간접화법이라든가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처럼 이미 시간이 과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거형으로서 can 대신에 could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어요 하는 의미로서 she could play the piano. 그 여자는 자신이 피아노를 칠 수 있다고 말했어요. When I was young, I couldn't play the guitar.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기타를 칠 수가 없었어요. 라고 과거 시제를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시제의 일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could는 약간 현실에서 붕 떠있다는 의미, 가상의 현실 속에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뭔가 확실치 않고 뭔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 살짝 한 걸음 물러나고 싶은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살짝 과거로 물러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현실과 약간의 거리감도 생기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약간 어려운 질문을 할 때 비슷한 용법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하면 지금 현실로부터 살짝 피해서 상태를 완화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I was wondering if 란 표현은 지금 정말 궁금한데도 불구하고 발을 살짝 뒤로 빼서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방금 직전에 과거에 나는 궁금했었어 라면서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죠. 아닌 척하면서요. 그래서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네가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해.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면서 자신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슷한 것이 Did you want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가게에 들어갔는데 점원이 와서 뭔가 원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손님에게 뭔가 강요하는 느낌을 주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과거 시제를 쓰는 거죠.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방금 전에 아니면 어떤 시점에 뭔가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Did you want to have some more? 조금 더 먹을래요? 하는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살짝 뒤로 물러서서 과거를 쓰는 거죠. could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could가 현실 세계에서 약간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현재 시제로요. Where are they? 누군가가 걔네들 어디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면 I don't know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르니까 그 다음은 추측이겠죠. 그래서 They could be stuck in the traffic. 교통체증 때문에 꽉 막혀 있나 봐 라고 하면서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I'm so hungry. I could eat a horse. 난 정말 배가 고파. 그래서 말이라도 먹을 수 있겠어. 처럼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can과 could 사이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Can you drive a car? 라고 하면은 현실 속의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너 운전할 수 있니?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상황이 운전자가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는 Can you drive the car? 라고 하면서 운전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can을 쓰면 너무 현실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사이라든가 정중함이 필요한 곳에서는 약간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could를 쓰면 되겠습니다. Could you drive the car? 차 좀 운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하고 상대방에게 여지를 많이 주는 거죠. 이렇게 can은 현실의 세계, could는 가상의 세계예요. 그리고 backshift could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과거에 끝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은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조동사는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 끝난 일에 사용되는 캔의 과거형 could, 즉 back, shift 말고는 3인칭 단수 현재 뒤에 s를 쓸 수도 없고 과거형 ed를 쓸 수도 없고 to 부정사를 만들 수도 없어요. 반드시 주어 뒤에만 쓰이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반드시 와야 되겠죠. 이렇게 조동사 뒤에서 동사 원형밖에 쓸 수가 없을 때 그 순간의 과거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 시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바로 have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있다의 have가 아니라 도우미 동사로서 have가 되겠죠. 도우미 동사는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도우미 동사로서 have는 아무 뜻도 없지만 시간을 앞으로 쭉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반드시 완료를 나타내는 PP, 과거 분사가 오겠죠. 과거 분사란 draw, drew, drawn 에서 세 번째 것이 바로 과거 분사가 되겠습니다. 뜻은 그리다, 그렸다, 마지막으로는 분사의 뜻인데 이 분사란 말 자체가 분사편에서 어역이라 그랬죠. 분사가 아니라 참여사, 형용사로 참여하는 품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용사에 맞는 니은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린, 그려진 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그려지는 비동사와 함께 수동태로 써주시고 우리는 지금 그린의 뜻, 능동의 뜻을 갖는 그린을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들어가야 될 이 자리에 과거 분사 drawon을 적어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현실의 세계와 약간 떨어져 있는 coul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거죠. could 다음에는 원형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형인 have를 사용해서 시간을 앞으로 쭉 보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have 다음에는 무조건 pp예요. 완료를 나타내는 drawn, 이 그려진 상태를 have,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법에서도 마찬가지고 having 플러스 pp도 마찬가지고 to have 플러스 pp도 마찬가지이죠. 시간을 앞당겨주기 위해서 have를 쓰고 뒤에 자동으로 pp가 오고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렵나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draw의 과거분사 drawon을 써주고 뒤에 목적어로서 a flower를 써볼까요? 예문을 만들다 보니 약간 문장이 어색해지긴 했는데 I could have drawn a flower, 즉 과거에 꽃을 그리는 경험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꽃을 그릴 수도 있었는데 선택지가 있었는데 안 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뒤에 벗이 따라 나오거나 벗의 의미가 내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이어주겠습니다. But I drew a house instead. 그러나 나는 대신에 집을 그렸어. 예나 could have married John와 Peter. 예나는 존이나 피터랑 결혼할 수도 있었어. 둘 중에 한 명이랑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뒤에 벗이 따라 나오겠죠? 이런 문장은 어떨까요? But she didn't love either of them. 그러나 애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 즉 결론은 그들 둘 딸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예문을 몇 개 더 들어볼게요. Our team could have won the game, but they didn't try hard enough. 우리 팀이 그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어. 이렇게 무산돼 버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뒤에 벗이 안 나오고 그냥 혼잣말처럼 Our team could have won the game 이라고만 말을 해도 이거는 이길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하면서 자칫 우리가 끝내 이겼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could 자체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이긴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냥 무산돼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 형식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could have drawn 하나씩 줄이지 않고 쓰는 형태는 격식을 차린 글이라든가 아니면 정장 차림의 회의 정도에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전부 다 줄여서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줄이지 않고 썼을 때는 말이 엄청 지루해지고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임말을 써주세요. 발음은 of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uld have drawn, could have married, could have won, could have
of 정도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임꼴로 예문 몇 개만 더 알아볼까요? 정말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Why didn't you ask me for money? 너 왜 나에게 돈을 좀 부탁하지 그랬어? I could have lent you some. 내가 너에게 좀 빌려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말에서 뭐뭐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란 말 속에 추측이 들어있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could have가 추측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Why didn't John come to the party yesterday? 왜 잔이 어제 파티 오지 않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어제에 대한 추측을 He could have overslept. 아마 늦잠 잤을 수도 있겠어. 아니면 He could have missed the train. 기차를 놓쳤을 수도 있겠어 라고 그냥 추측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 기본 개념만 익혀봤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을 보고 추측을 하는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종합해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 시제 앞으로 돌리는 도우미동사 have에 대해서 개념이 아직 안 잡히면은 더보기에 링크된 도우미동사 편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